안녕하세요. 소영처럼입니다. 오늘은 백만장자 메신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책이고요.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은 제가 쓴 말이고 당신의 경험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브랜드 버처드라는 저자가 쓴 책이에요. 워낙 유명해서 사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얼마 전까지도 중고 서점에서 막 수십만 원에 거래가 됐던 책이라고 해요. 제목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진가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사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제 생각엔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메신저라는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이 메신저라는 의미가 그냥 예를 들면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접목할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강의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내가 굳이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추천하고 굳이 리뷰까지 이걸로 하는 이유는 이 책은 1인 지식 기업가, 1인 기업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가도 다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접목할 만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딱 강사, 강의하시는 분들에 한정된 그런 책 내용보다도 사업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1인 기업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얻을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책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그 글쓰기랑 책 읽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책을 많이 읽는 거에 꽂혀서 정말 막 1일 1독을 할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책의 양보다도 질을 위해서 한 권을 읽더라도 되게 오래 읽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저의 경우는 지금 저는 책을 한 권 읽더라도 되게 여러 번 읽는 편이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책은 얼마나 많이 읽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 어떤 책인지에 대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이런 백만장자 메신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조인트 사고 백만장자 시크릿 파이프라인 우화 이런 거 다 제가 좋아하는 책류예요. 돈 되는 책들. 이 책에서는 콘텐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콘텐츠 사업 엄청 많이 하죠. 대부분 뭐 1인 지식 기업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류는 다 콘텐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사업은 그런 거죠. 어떤 제품이 있다기보다 내가 지식을 갖고 있었을 때 그거를 사업화시키는 거. 그러면 이 일을 왜 하는지가 명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을 설득하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런 거를 본인부터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메신저의 삶, 나를 위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자가 얘기한 거는 자신이 메신저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PT가 너무 많다 보니까 PPT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예시를 넣으면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어제 이미 3장까지 해봤는데 30분이 흘러가니까 이거를 한 2시간 정도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들으실 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생각날 때 좀 길어지더라도 그냥 편하게 해볼게요. 2번은 못 줄 것 같아요. 메신저의 삶 부분에서는 그 돕는다는 의미, 제가 얼마 전에도 뭐 강의를 하러 주말에 나가는데 우리 아기가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요즘에 어린이집 갈 때에도 아기가 안 떨어지려고 막 어린이집 입구에서 한 3-4바퀴를 돌다가 들어가요. 그리고 막 한참 달래고 어르고 달래고 엄마 오늘 일 마치고 빨리 올게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저희 아기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오늘도 엄마 도움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문구를 딱 보니까 나는 메신저의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조금 보태봤어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인트로 부분에서는 이제는 당신이 골든 티켓을 받을 차례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하는 질문, 그리고 누구나 자신만의 영감과 지혜가 있다.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는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앞서 하지는 않았는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교통사고로 크게 당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 스스로는 내가 정말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깨어나 보니 살았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순간 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내가 과연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사랑하며 살았던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였나? 이 세 가지. 이거는 사실 삶의 마지막에 누구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미리 알았잖아요. 매 순간마다 매일 자기 전에 나는 오늘도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나는 오늘도 많은 사랑을 했는지, 그리고 가치 있게 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어, 노력하지 않고 혹은 뭐 의미 없이 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자신만의 영감과 지혜를 갖고 있다. 스스로 경험을 보통 가소평가하고요. 근데 거기에 숨겨진 뜻을 스스로는 고민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누려 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있다. 누구나 다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하는 게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또한 크게 공감을 하고요. 이 저자 브랜드 버처드 메신저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메신저가 됐는데 메신저를 돕는 메신저가 되었다. 본인이 가진 조언과 경험, 지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입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거 읽는 순간, 이거 제가 쓰는 순간에 이거 난데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 강의를 통해서 강사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의 시작한 지는 사실 작년 8월부터라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네, 끼케야 얼마 안 되는데 몇 개월 안 되지만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블로그 강의이지만 일반적인 이제 블로그의 조회수를 높여줄게라던가 그런 컨셉이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서 말하자면 브랜딩을 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수입을 올려주는 방법, 돈 버는 블로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메신저의 삶, 저자가 하고 있는 삶과 제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로 일치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블로그 강의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단 거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나? 이제부터 1장 시작이에요. 이 책이 6장까지거든요. 지금 8분 정도 됐으니까 조금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볼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나는 나의 사명, 그리고 주제를 정하는 방법, 메신저가 하는 일, 메신저로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돈에 관한 이야기, 메신저가 됐을 때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이랑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볼까요? 나의 사명은 메신저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사명이 없다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그걸 제대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메신저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같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를 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부채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사명,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명, 회사를 다니지 않고도 아이와 하루 종일 놀면서도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사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스로 한번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던가 1인 뭐 지식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이런 사명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콘텐츠와 주제 선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실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강의할 때 정말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 그죠. 평소에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거, 내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려 있는 것이 그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본인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헉, 너는 옷을 왜 이렇게 잘 입어?" 예를 들면 "그 옷 어디서 사야 돼?" 그러면 "아, 나는 패션 감각이 좋구나." 그런 거에 관련돼서도 글을 쓸 수 있고요. "와, 넌 디자인 감각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면 그것 또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와, 주식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 컨텐츠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만약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콘텐츠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를 어쩜 그렇게 잘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메신저가 되고 싶다며 이 저자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당신은 인생이나 사업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당신이 다루는 주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일에 진실로 열정적입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음, 그쵸? 메신저가 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될 만한 어떤 걸 갖고 있지? 두 번째는 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진짜로 열정적인가? 왜냐면 이게 되게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만 잘 살기도 바쁜데 내가 굳이 다른 사람까지 막 변화시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메신저라면, 왜냐면 본인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막 너무 힘들고 지쳐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걸 줄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메신저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꿈과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더 좋은 인생을 살거나 사업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크게 이해하죠. 크게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업을 키우는 방법이나 더 좋은 삶을, 사실 뭐 더 좋은 삶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인생 강의였다,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로 저는 메신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커야죠. 더 크게 자라야죠. 그리고 메신저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는 고객 알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8월 달에 두 번을 강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한 40여 분 정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40분이 넘는 4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오시는 분들 하나하나를 알지 못하면 저는 강의를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고객을 알아야지만 제가 어떤 걸 줄 수 있는지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메신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이 고생을 하는지, 그럼 그것에 대한 내가 이해를 하고 동정심을 갖고, 사실 동정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상황을 개선해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 혹은 방법 같은 걸 제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돈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제가 항상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는 블로그 시작하고 6개월 만에 매달 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하면서 이런 컨셉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노하우를 수익형 블로그 강의에서 다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 끝날 때쯤에 한번 여쭤봐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정말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한 방법을 그대로 들려줬더니 아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전에 어 글쎄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주변에 정말로 1,000만 원 이상 버신 분이 없죠 한 달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와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냐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 주변에 1,000만 원 이상을 번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돈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 딱 갇혀 있는 분이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어떻게 1,000만 원을 벌어? 내가?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만 벌어도 충분하지. 그건 내가 어떻게 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상을 벌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사람. 남들이 3천만 원 번대 한 달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와, 3천만 원. 그럼 나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 3억을 번대. 한 달에 3천도 벌기 힘든데 3억을 번대요. 그러면 남일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와, 저 사람 3억을 번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고가 확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미쳐지는 거죠. 근데 돈에 대한 개념이 딱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남일이야. 저 사람이니까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은 정말 바꾸셔야 돼요. 되게 완전 무한대거든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들었을 때 너무 막연해. 그러면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거의 막 바이블처럼 손에 쥐고 살았어요. 정말 제가 뭔가 하다가 좀 막힌다 싶을 때는 그 책을 들여다봤고요. 지금은 막 정말 걸레 같아요. 이전에 그 책 쓰기가 아니라 글쓰기, 책 읽기 특강에서도 제가 그 책을 보여드린 앞표지도 다 떨어져 나갔고, 막 색연필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책은 막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돈에 대한 개념이 막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혹시라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서 만약에 나는 진짜 월 1,000만 원이라도 벌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벌어? 라고 생각이 딱 막혀 있는 분이라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젊은 사람이 막 스포츠카, 벤츠 엄청 비싼 거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욕하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어린 게 막 부모님 잘 만나서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을 잘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시선. 그거는 사실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걸 티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물론 그 어린 벤츠 타고 다니는 그분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 혹은 부모님이 잘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보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정말 돈을 잘 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되게 돈 버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만약에 유튜브로 막 30명 구독자다 돈 엄청 벌겠죠.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영상 하나 찍을 때마다 30만 명에게 파급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게 뭐 죄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돈을 버는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버는 수익은 곧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했어요. 시간당 500만 원, 컨설팅 할 때 500만 원. 제가 매달마다 제가 컨설팅비를 야금 5만 원씩 막 올리고 있어요. 어제도 남편에게 나 컨설팅비 또 올릴 거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 그래서 내가 지금 컨설팅비 얼마야?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남편이 얼마까지 올릴 건데 그래서 시간당 5만 원 대답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시간당 너한테 돈을 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물론, 제가 더 그만큼 가치 있게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것보다, 이런 거죠. 돈보다 인생의 변화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돈을 내고도, 아니, 이 돈을 내므로써 본인의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더 빠르게 변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비용을 낸다는 거죠. 500만 원을 주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막 가치가 5억이야. 그러면 500만 원 안 쓰겠어요? 저라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몸값, 그리고 내가 가진 메시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요. 음,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시장도 있어요. 시장도 있으니까 월급 500만 원도 힘든 데가 아니라 시간당 500만 원 벌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의 중요성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아서 무료로 보낸다. 더 상세한 정보는 유료로 제공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료 자료에 대한 그런 개념인데 잠시만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료로 보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뒷부분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되게 가치 있는 정보, 내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로 대단한 정보를 무료로 보내서 그 다음
유료 정보에 대해서 알렸을 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1단계에 대한 끝났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나는 어떤 유형의 메신저인가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뭐 메신저 앞서 계속 얘기하자면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1인 뭐 지식 창업가,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유형의 메신저인가인데 성과 기반의 메신저도 있고 연구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도 있고요. 롤모델 메신저도 있어요. 하지만 요 세 개가 각각 별개는 아니에요. 책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결국에는 다 연결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성과 기반형의 메신저는 살면서 본인이 성취한 것들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되게 대단한 업적을 갖고 있어야지만 메신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습득한 것도 자신만의 전문 지식이 될 수 있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종이에다가 내가 어떤 걸 경험했는지,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취는 대단한 업적이 아니어도 된다. 여기서 예로 나온 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좋아요.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기와도 그렇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내 인생이 강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좋아.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강연도 할 수 있고요. 아기를 만약에 제대로 키워. 물론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남은 시간에 제가 아기에게 충실한다거나 아기와 제가 엄청 끈끈한다거나 우리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런 것 또한 육아 뭐 강의가 됐든 강연이 됐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사업을 했다면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부모님과의 관계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제가 공부하는 것들, 책을 읽은 것들이 전부 다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에는 이런 성과 기반형, 제 경험들, 대단한 성취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룬 것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만약에 제 안에 있다면 저는 그것 또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 왔는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해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성과를 거두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주제에서든지 다 메신저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요. 예시에서 나온 거는 재벌 20명을 인터뷰한 사람이 그들의 가르침을 10단계로 요약을 했대요. 이랬을 때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분석한 거를 컨설팅을 한다거나 혹은 강의를 하려고 해. 그러면 안 듣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벌 20명을 직접 인터뷰할 수 없으니까. 나폴레옹 힐이 그랬죠. 이렇게 해서 카네기 거부터 시작해서 맞나요?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그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연구 기반형 메신저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는 주제에 관해서 내가 직접 연구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거기서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삶을 개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판매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셔도 아시겠죠. 가치를 주는 주제를 찾아서 그리고 롤모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반드시 전문가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이때 여기서는 메신저가 되는 길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른 길, 좋은 사람. 이것도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자질은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항상 깊이 더 연구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결과들을 성취하려고 내가 애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한 롤모델형, 연구 기반형, 그리고 성과 기반형 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연구하고 가치를 찾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최고의 메신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신저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은.
특정한 주제를 얼마나 본인이 연구했니?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책 6권 이상 읽어봤어?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 10명 이상 인터뷰해봤니? 그리고 알게 된 내용을 적용해서 어떤 성과가 난 게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요 6가지, 5가지구나. 요 5가지는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신저가 되고 싶다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 그럼 적어도 이 5가지를 실행함으로써 메신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강의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고 끝인가요? 이번에는 이제 3장이에요. 지금 25분 정도 됐는데 어제 3장이 끝났을 때가 30분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하구나. 메신저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가 10가지인데요. 이 10가지는 진짜 완전 탁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0가지는 어떤 메신저, 강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야에 적응하지 않더라도 1인 기업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10가지만 잘 선택하더라도 이 10가지만 잘 보고 막 연구하고 이거를 접목해서 내 사업에 이렇게 막 맞춰서 하면 되게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나만의 주제 정하기. 주제를 정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흥미롭게 배우고 있는 게 있는지 내가 즐겨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게 있는지 만약에 내가 어떤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생을 덜하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에 즐겁게 내가 열중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지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다음에 그걸 컨텐츠를 만들어서 2권의 책이 나오고 그걸로 사업까지 이어지고 했어요. 저는 워킹홀리데이에서 고생했다기보다는 고생했죠. 고생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사람들이 조금 어린애들이 조금 덜 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그걸 컨텐츠로 만들었었고요. 고객 선택하기. 결국에는 타깃인데요. 강의할 때에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타깃은 진짜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나 어떤 돈으로 바꾸는 거, 수익형을 만들거나 뭐 예를 들면 메신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타깃이 뚜렷하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돈 쓸 거야. 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타깃은 무조건 뚜렷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지 저는 예전에 워킹홀리데이 준비하는 학생들 돕고 싶었다면 지금은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거고 실제로 거기에 플러스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시는데 홍보가 어려우신 분들은 요즘에 컨설팅도 많이 받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타깃이 조금 더 명확해야지만 본인이 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무조건 나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명확히 이 사람들은 도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타깃은 좀 좁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통한 목표 고객 문제 찾기는요. 내 타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올해 당신이 성취하고자 노력했던 일이 뭐예요? 올해 당신의 소득을 2배로 높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신 사업하는 데나 일상생활 하는데 지금 힘든 게 뭐예요? 당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시도해 본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희가 블로그 강의 질문할 때 써볼까요? 네, 어쨌든 이런 고객 문제 찾기를 한번 던져보시고요. 그러면 답변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다고 해요. 나만의 스토리 선택하기는 주제 정해졌죠. 그리고 아까 타깃 정해졌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스토리를 듣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블로그에 제가 강의하면서 자기소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얻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이게. 근데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의 고객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과거에도 당신이 겪었습니까? 과거에 당신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질문해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극복하고 이해하고 성공했는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내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 이사
할 때 이 사람은 내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고 상대방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순서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겪은 경험은 무엇인가? 내가 공감할 만한가?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는가?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한 적이 있는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 적용할 만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갑자기 중간에 전화가 와서 끊겼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다섯 번째는 나만의 해결법을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5단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읽기, 예를 들면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읽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듣기, 오디오북이라던가 제가 팟캐스트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 듣기. 세 번째는 보기, 유튜브 영상이 해당될 수 있고요. 경험하기, 어떤 세미나를 한다던가 혹은 뭐 박람회 같은 걸 개최한다던가. 다섯 번째는 익히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익히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죠. 컨설팅을 하는데 옆에다 딱 앉혀놓고 컴퓨터 펴가면서 노트북 열어가면서 막 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익히게 하는 경우에는 뭐 지금 비싼 분들 같은 경우는 컨설팅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분들 많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섯 번째는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예요.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의 정보를 입수하고 최신 정보를 보여주면서 더 자세한 걸 알기 위해 상품 구매를 연결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사람들에게 무조건 홍보를 먼저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내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잠재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혹은 기사나 비디오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고객이 정보를 입수를 해요. 회원가입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컨텐츠가 좋다면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서 회원가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방문객의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확보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다가도 후기를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다니쌤의 그 사업 모델 유튜버 다니쌤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의 사업 모델을 보면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구독자를 확보하고 그걸 본인의 플랫폼으로 진행하면서 소책자라던가 어떤 무료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서 유료로 상품을 전하는 이런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비즈니스 모델은 실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해요. 완전 일치해요. 근데 거기서도 다니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유튜브에서 무료 정보를 주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라던가 이메일 주소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그 모델이 동일하게 나오고요. 세 번째는 최신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링크를 클릭하라. 그러면서 클릭하고 넘어갔을 때 상품 구매를 연결하게끔 네, 이런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일곱 번째는 여기서는 홍보와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내 것을 알리는 거, 캠페인 같은 경우는 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명확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표시한 부분인데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분홍색은 첫 번째 읽은 거, 주황색은 두 번째 읽은 거, 연두색은 세 번째 읽은 거 읽으면서 이렇게 숫자 이거는 PPT 페이지를 제가 보면서 체크를 마지막에 했었던 거고요. 캠페인을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방법은 여기 보면 마케팅의 핵심 성공 요소는 무료 정보가 정말로 유용하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무료 정보를 정말 무료의 가치가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유용한 걸 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료 정보, 그러니까 이거 유료로 등록하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슴없이 해요. 갑자기 말이 막 꼬이는데 네, 그래서 무료 정보를 제대로 주고 그걸 통해서 유료 왜냐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무료로 주네 그러면 유료인 거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밑에 보면 왜 당신을 믿고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지 이거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물어봐요. 왜 제가 당신 걸 사야 되는데요?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그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고객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판매하는 상품은 나만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돈 써야 되는데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음,
뭔가 서비스가 좋다거나 가격이 좋다거나 여기서 구입했을 때 혜택이 있다거나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거고요.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문제를 자세히 분석한 후에 당신의 해결법이 그 문제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 물건 여기서 안 사도 돼, 나 다른 데 가서 사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함께 성공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여주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백만장자 시크릿은 어떤 강의라던가 메신저의 역할뿐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할 때에도 되게 접목할 만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내가 팔고 있는 상품, 내가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내 걸 사게 만들지는 요 내용이 중요하고요. 콘텐츠를 유료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 첫 번째는 유료 콘텐츠를 팔기 전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가, 본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수익형 블로그와 키워드 강의를 하고 1대1 컨설팅을 하고 그룹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기초 영상을 찍은 것들, 예전에 찍은 것들, 그런 거는 소영처럼 단톡방이나 이렇게 혹은 블로그 이웃들이 저는 기초 강의 뭐 필요한데 혹은 블로그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드려요. 그럼 그걸 보고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고객들에게 처음으로 마케팅하고 싶은 상품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다 제 사례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수익형 블로그였고요. 예전에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크게 수익을 냈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팔고 싶었던 거죠. 처음으로 마케팅하고 싶은 상품은 수익형 블로그였고, 고객들이 그 상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냐면 블로그 강의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굳이 내가 너한테 소영처럼 한테 돈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제 강의는 달라요. 일단 저는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고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6개월 만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요. 그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죠. 왜냐면 저의 경험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바로바로 주고받아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제 강의 PPT가 만약에 60페이지 정도 된다면 저는 PPT 안 열어도 돼요. 예를 들면 안 열고 그냥 진행해도 좋다 할 만큼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속에서 그 PPT 내용을 전부 다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함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도 안 빼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오신 분들이 하나라도 더 얻고 각자에 맞춰서 컨텐츠를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각자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강의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는 고객들이 그 상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블로그로 돈 버는 거 효과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그거니까. 그리고 기존의 유사 상품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앞서 이 3번하고 거의 같은데요. 소그룹으로 진행된다는 거, 본인이 질문하고 답변받는 게 바로바로 된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품 가격의 적절한 근거는 무엇인가? 제 강의는 다른 블로그 강의에 비해서, 그러니까 완전 비싼 강의보다는 저렴한 편이지만 또 저렴한 강의에 비해서는 약간 비싼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가격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근거가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품의 가격은 뭐냐면요. 판매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 가격으로 내 상품을 팔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강의라든가 컨설팅을 팔았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있죠. 그 반응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이 계속 좋아. 그럼 가격을 올려볼 수 있어요. 올렸는데도 좋아. 그럼 또 올리죠. 또 올렸는데도 좋아. 계속 올라가요. 음. 근데 만약에 올렸는데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되죠. 올리면. 어쨌든 이 상품의 적절한 근거는 저 같은 경우는 강의 후기,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 그리고 실제로 강의를 들은 후에 보여지는 성과들, 그런 것들이 그 가격을 근거하는 제시, 그러니까 가격이 적절한 근거가 되는 거고요. 고객들이 해당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는 후기만 보더라도 나오죠. 그리고 이 상품을 사람들이 지금 구입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는 본인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그러니까 글 혹은 어떤 내가 상품을 줄 때 랜딩 페이지에서 그걸 제시하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금액이 올라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는 바빠서 다음 달에 강의를 못해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장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구입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8가지 사업할 때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접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9번째는 최고의 조언과 아이디어가 무료로 제공돼야 되는 이유.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보면서 막 색칠하고 지금 막 3번 읽고 막 네, 지저분한 걸수록 제가 되게 좋게 봤던 그런 내용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저 강의할 때마다 듣는 질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강의하면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정보 그렇게 전부 다 퍼주면 걱정되지 않냐고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컨텐츠를 누군가가 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굳이 그렇게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줬을 때 저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걸 가르쳐 줬다 그래서 제 노하우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1,000만 원 버는 방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1,000만 원 버는 걸 알려줌으로써 1,000만 원을 번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의 수익은 5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인트 사고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렇게 똑같이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크게 공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든 컨설팅을 하든 말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뚱맞은 다른 이야기인데 강의를 하고 났는데 뭔가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룹 컨설팅을 하고 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처음에는 오신 분들이 나한테 너무 안 물어봐가지고 내가 좀 부족했나? 그러니까 내가 덜 줬나? 나는 더 줄 수 있었는데 강의하면서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좀 아쉽다 많이 했는데 일단은 오신 분들이 각자 원하는 게 있었죠. 저는 그 정도까지만 알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그런 것보다 제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어, 금방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10인데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게 오라 그래서 제가 5, 6만 주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뒤로 했던 강의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게 10이라면 11, 12까지 막 끌어당겨서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사실 진이 빠지고 힘들긴 하는데 스스로는 되게 뿌듯한 거예요. 네, 갑자기 이런 얘기 좀 생뚱맞는데 어쨌든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당신의 최고의 조언과 아이디어를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 가장 좋은 부분을 무료로 주라. 그게 당신의 가치를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이다라고 저는 완전 공감해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10번은 무료 콘텐츠는 어떻게 매출을 끌어올리는가. 앞서 얘기한 거죠. 콘텐츠가 좋으면 무료로 받은 콘텐츠가 좋으면 사람들은 유료일 때 기꺼이 돈을 내고 구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10가지 11가지 10가지인데 일단은 최고의 홍보 파트너를 찾는 방법은 먼저 베풀면 돌려받는다. 당연하죠. 다른 사람의 메시지에다가 가치를 더하고 내가 이 사람들 걸 홍보해주면 그 사람들도 제 걸 홍보해줘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것을 먼저 만들고 난 뒤에 사람을 키워서 부탁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게 없어요. 내게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 걸 홍보해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 거를 홍보해 주려 할 때 내게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차별화, 탁월함 서비스인데 차별화는 나만의 특성을 인식하고 차별화된 가치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탁월함은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서비스 정신은 상대방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상품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까지가 10가지인데 제가 중간에 아마 늘렸다기보다는 예시나 이런 것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죠? 12가지. 이게 아까 다들 아시겠죠? 10가지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그리고 이번에는 네 번째. 43분이에요. 제가 할 때마다 계속 시간을 말씀드려서 초조하실 수도 있나요? 일단은 해보죠. 해보는 데까지. 아직도 챕터가 3개나 남아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죠. 네 번째는, 백만장자 메신저의 생각법이에요.
첫 번째는 자존감, 두 번째는 자기 혁신,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네 번째는 내가 평생 배우는 것, 다섯 번째는 전문화. 안 잃어버리고 다섯 가지를 다 이끌고 가면 좋은데 일단은 볼게요. 까먹을 수도 있어. 자존감은 성공이든 실패든 나의 경험은 모두 소중하다. 내 삶에서 깨달은 교훈으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은 높아야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제 생각에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자존감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맞나요? 자존감이 높아야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 자신이 있고 자존감이 낮으면 책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을 많이 쓰고 블로그에 포스팅 많이 하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글이 너무 좋다거나 칭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 글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서도 자존감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혹시 본인 스스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두 가지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기 혁신은 배우고 익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 어, 저 사람도 이런 거 성취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해봐야지. 배우고 익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누가 한 달에 3억을 벌어. 그러면 저 사람도 3억 버는데 나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기 혁신 배우고 익히면 왜냐면 돈 버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거든요. 음, 돈을 어떻게 잘 굴리는지 잘 버는지 다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고 익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큰 비전과 꿈을 가져라. 음, 자신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언젠가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들처럼 우리 각자는 모두는 빛나는 존재이다. 이 두려움 극복은요.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기가 그때가 11개월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8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겼고요. 그리고 11개월부터 9월 달에 생일인데 9월 달에 태어났는데 이제 8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11개월 차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사실 저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좀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도 수익형 블로그를 하는 그 컨셉이 당장이 아니라 10년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이런 방법을 해서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로 사업이 이어졌고 책이 나왔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좀 두려웠던 거는 과연 이게 먹힐까?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될까? 아기도 어린데 아기도 어린데 굳이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 어린 아기를 맡겨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강의를 시작함으로써 저를 통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고 스스로 원하는 길을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그게 저는 크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각자 분명히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두려운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극복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이거 앞에 있었으면 제가 막 화이팅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배우는 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은 가르치며 항상 봉사한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교훈을 발견하고 메모하라. 저는 이 부분도 공감해. 이 책은 진짜 막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PT가 70장이 넘을 수밖에 없어. 어제 하루 종일 만들면서 이거는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물론 막대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음, 누구나 다 있어요. 삶을 각자 살아왔는데 몇십 년씩 산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다못해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바꿔야 되는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교훈을 발견하고 메모하라.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는 먼저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누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잘해.
근데 나는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하는 거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하게 나는 도와주는 거야. 그 마음은 이제 봉사하는 그런 봉사라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인 거고요. 전문화는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했어 그럼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5장이에요. 백만장자 메신저 이제 노하우예요. 수입 창출 로드맵, 그리고 상품화 전략하는 거, 필수 실무 파악하고 포지셔닝하고 경쟁력 있게 홍보 전략, 제휴 마케팅, 지속 가능한 성장. 이거 목차만 보더라도 저는 크게 그림이 다 그려지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백만장자 메신저의 실전 노하우. 수익 창출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메신저 1인 지식 기업가. 요즘에 이런 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나는 강의가 하고 싶어요. 강의하시는 분들, 작가, 강사, 글쓰기, 강연, 세미나, 상담, 컨설턴트, 마케팅. 전부 다 메신저예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품화 전략은 저가 상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5가지 상품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1대1 컨설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한 내공을 갖고 있는 분이었고 강의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서 컨설팅을 하면서 3시간 동안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강의 안으로 강의의 컨셉을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현장에서 3시간을 또 추가하셨어요. 1대1 컨설팅을 추가했고 그래서 나머지 3시간은 아예 PPT까지 다 만들고 발표하는 연습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과정에서 강의가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 후에 어떤 사람들은 강의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2가지, 3가지, 4가지 계속 이어서 듣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걸 쪼개줬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가 정보의 프로그램, 그리고 회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중가 정보, 그리고 컨설팅 갔을 때 얼마 이상의 고액 이렇게 해서 몇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해줬고요. 여기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저가 정보 프로그램, 뭐 성공에 대한 조언 이거는 이제 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써놨고 전략이 2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내가 판매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강의를 하고 싶거나 메신저가 될 때 2만 원에서 20만 원에 되게 저렴한 이런 상품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거는 미끼죠. 그리고 2번째는 회원 프로그램이에요. 월간 콘텐츠 연으로 회원을 받아가면서 한 달에 뭐 10,000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로 가격을 책정해서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내가 콘텐츠를 만들 필요 없고요.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좋은 콘텐츠를 다 모아서 큐레이션 한 다음에 그거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메신저랑 제휴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정보를 내가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가치와 콘텐츠를 전달하는 게 목표이지 꼭 내가 내 것을 만들어서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3번째는 중가 정보 상품이에요. 2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그리고 고가 상품, 고가 상담 프로그램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 상품화 전략을 했고요. 이거는 강의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어떤 걸 판매해야 돼 그러면 이 5가지 상품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중간 정도의, 그리고 비싼 거, 그 이상 되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1년에 여기서는 뭐 100만 달러? 이렇게 나는 10억? 이렇게 하면 10억을 벌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책에서 나온 질문이 누구나 다 메신저가 되는 건 아닌데 누구나 다 메신저가 되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저자가 이렇게 얘기죠. 왜 안 돼? 왜 안 되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안 돼 그게? 그 사람이라고 특별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되는데 나는 안 되라는 법 없어요. 왜 안 돼? 당연히 할 수 있죠.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노력하는 거 많고 혹은 노력은 했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아까 얘기한 그런 음, 어떤 사고방식이 꽉 닫혀 있거나 그러면 돈 안 붙어요. 그럴 때는 백만장자 시크릿을 함께 보면서 왜 내가 안 돼? 당연히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또 질문이 나와. 도대체 누가 그렇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습 기간과 성공에 이르는 길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요거 아까도 나왔었죠. 누가 시간당 500만 원 내고 네 걸 듣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5억을 벌 수 있는 가치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충분히 지불할 만하고 10년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과 나의 노력과 그리고 더 빠른 길이 있다면 당연히 쓰죠, 사람들은. 그리고 절대 아웃소싱 할 수 없는 기술. 음,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여전히 동영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계속해서 제대로 효과적인 일을 하려면 어떤 새로운 스킬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동영상이 돈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유튜브 하라고. 근데 왜 안 해? 저부터도 해야죠. 해야죠.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맨날 말만 이래. 하려고 하고 있고, 저 어제 구독자 100명, 이제 100명. 뭐, 사실 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 없는데 일단은 구독자 100명이 넘어서 오늘 102명 됐어요. 나중에 진짜 본격적으로 하면 좀 잘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기대만 하고 있어. 어쨌든 절대 아웃소싱 할 수 없는 기술은요. 첫 번째는 글쓰기,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 문안 작성. 글쓰기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있는데 사람한테 돈을 줘가면서 글쓰기 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완전 다르겠죠? 광고 문항 작성하는 거. 광고 문구 같은 경우는 뭔가 판매하는 상품? 그런 거에 대해서 광고문을 작성하는데 이것도 사실 사람 시켜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주는 기술,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블로그 관리 및 소셜미디어 사용 불편함 없게 하기. 사실 네 번째는 대행을 많이 맡기기도 하는데 여기 저자는 이 네 가지 기술은 최소한 네가 해라. 이거는 너가 해야지만 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화된 포지셔닝인데 포지셔닝은 고객이 원하는 거. 포지셔닝은 진짜 중요해요. 포지셔닝은 타깃만큼이나 중요한데 고객이 원하는 거 그리고 고객과 다른 메신저들이 당신의 콘텐츠를 높이 평가하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인식되기를 바라는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는지, 내가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콘텐츠가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 그리고 내 가격, 내 상품의 가격은 얼마로 할지, 차별화된 포지셔닝 이 부분 한번 생각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포지셔닝을 찾는 5가지 노하우는 내 이야기와 성공 전략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나의 태도,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홍보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자의 이야기예요. 차별화된 이 저자 브랜드 뭐였죠? 브랜드 버처드의 저자가 자신의 차별화된 메신저로서의 되게 최고의 급여는 아니죠. 어쨌든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는 메신저로서의 자신이 찾은 포지션을 찾은 노하우인데 자신의 이야기와 성공 전략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고요. 그 교통사고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되게 실질적인 이야기, 실행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태도, 항상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신 스스로 설명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책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보통 일반적인 메신저들은 막 캐캐 묵은 이야기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정말 지루하게 짝이 없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안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들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려고 할 때 본인은 홍보가 아니라 교육 컨텐츠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했고 품질과 탁월함, 네, 품질 탁월함 그리고 같은 분야의 최고 메신저를 모두 만나기로 결심했고 그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강연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강의를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같은 분야의 최고 메신저를 다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해냈어요. 저도 인터뷰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이제 같은 분야보다는 조금 다른 컨셉이에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상위급 메신저로 포지셔닝하는 방법. 저자 입장에서 포지셔닝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신뢰할 만한가? 그리고 교육 컨텐츠로 포지셔닝한 거, 최고의 메신저를 고객을 위해서 인터뷰한 거, 이거를 통해서 본인은 차별화와 같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쟁력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방법.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론보다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해결책, 체계 위주의 정보,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를 얻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 개발.
갑자기 스텝 바이 스텝 하니까 저도 모르게 태어난 뉴키즈 언더블록 생각나지 않나요? 저랑 나이 비슷하신 분들은 뉴키즈 언더블록 아실 거예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맞나?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막 정말 그 공연 때 막 깔린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괜히 스텝 바이 스텝이 다음 단계 하니까 생각나가지고 구체적인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 개발하기. 그래서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방법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과를 내는데 시스템을 명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문제 해결하고 시스템 정확히 만들어 놓고 다음 단계 프로세스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가치를 제공하면서 다가가라. 판매를 서두르지 말고 가치를 제공하라. 우리는 앞서 포지셔닝을 했고요. 상품화를 했고, 상품화 좀 전에 돈데이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을 홍보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가치를 제공하면서 다가가라. 당신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은 가치를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이다. 가치 제공. 처음에 무료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상품에 흥미를 가지면 유료 콘텐츠를 팔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가치를 이해하고 구매 확률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료 상품 팔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되게 좋은 콘텐츠를 계속 무료로 제공하고, 그러면서 유료를 탁 터뜨렸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무료에서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유료 상품에도 흥미를 갖고, 그러면서 구매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탁월한 프로모션을 위한 8가지 지침.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장하라. 일단 읽어볼게요.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장하라. 사람들 성공을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고객이 잠재된 문제를 상기시켜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파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는 유대감 형성. 나도 너 같은 고생했어. 근데 나는 해결했잖아 하면서 이제 고생담에 대해서 공감을 시키고요. 그리고 문제점, 그들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해결책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차별에 대한 해결점 제시. 왜 자신의 해결책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최고인지 말하라. 그리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가격이지만 구매하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비슷해 보이는 상품이 200만 원 정도 판매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내 상품은 20만 원이 하면 사람들이 놀라죠. 와, 진짜 싸. 고객의 염려에 성실히 대답을 하고요. 희소성과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구매를 유도해요. 이거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흘러갈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1번부터 8번까지만 제대로 해도, 우리 왜 그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랜딩 페이지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공지글 만들 때 일부러 랜딩 페이지처럼 보자마자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목을 보자마자 클릭하게 만들고, 첫 서두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러면서 그 스토리텔링 전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장하라.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사실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카피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눈길을 먼저 끌고 나면 본인이 차별화된 내용이 뭔지 그걸로도 눈길을 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파는 상품이 아니라 내 거를 사야 돼. 내 거를 너가 사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얘기하면 사람들은 안 들어. 왜냐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구나. 근데 그거를 극복했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만 움직이고요. 그러면서 왜 내 해결책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최고인지, 너한테 그게 딱 맞는지를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비슷한 것들은 실제 시중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어. 엄청 비싸지 않아? 근데 사람들 사. 근데 내 거는 너한테 더 잘 맞는데, 더 잘 맞고 더 좋은데 그것보다 가격이 10분의 1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 와, 이건 진짜 사야겠다, 구매하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고객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대답을 해주고요. 마지막에는 예를 들면 이 상품은 지금 아니면 못 사. 앞서 얘기했던 딱 지금이 적기야. 그러니까 지금 사야 돼 라는 걸 강조하면서 글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랜딩 페이지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매출 확 늘어나죠. 이 부분은 한번 모집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다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내 상품은 어떻게 접목해서 팔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제목도 안 달았어요. 이거 2개.
가격은 상대적으로 결정해라. 높은 가치를 먼저 제공한 다음에 다음 가격을 제시하면 당신의 상품이 실제 가격보다 더 비쌀 거라고 사람들이 짐작을 하죠. 가격 병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고가 물건을 보여준 다음에 가치는 같은데 내게 더 싸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수익형 블로그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예전에 수익을 냈을 때 딱 요 모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고객들이 어떤 다른 상품을 저한테 들고 와서 이거는 예를 들면 50만 원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같은 모델로 내 거 사면 15만 원이야. 근데 실제로 너가 얻는 가치는 크게 차이가 없어. 오히려 내게 더 빨리 처리되고 더 좋아. 해서 되게 많이 수익으로 연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실제로도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사람들 와 진짜 진짜 이 사람한테 하길 잘했다. 정말 소영처럼한테 하길 잘했다. 구매하길 진짜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하나랑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얘기해 볼게요.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오고 가죠.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 굳이 들을 필요 없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제가 주말 강의로 공지를 띄웠어요. 그러면 왜 내가 주말에 이걸 들어야 되지? 나는 주말에 할 게 많은데 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어떤 것을 구입하기 전에 어떤 걸 사기 전에 머릿속으로 계속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굳이 내가 이걸 지금 왜 사야 돼라고 제어하는 것들이 들어와요. 이거 제가 설명했던 게 있는데 지금 용어가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쓴 글들, 내가 블로그 강의 공지에 쓴 것들 혹은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랜딩 페이지에 올려진 것들이 이것들을 하나씩 쳐내야 돼요. 망설이고 있는 거, 걱정하는 것들을 내 글에서 하나씩 장치를 없애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실까요? 예를 들어서 저 주말에 모집을 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나 주말이 바쁜데 이번 주에는 막 결혼식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바쁜데라고 했을 때 제가 거기다가 딱 한마디 하죠. 저 주말 강의 5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거죠. 진짜 듣고 싶은데 나도 주말이 이때 아니면 시간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5개월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4월달에 못 들으면 이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10월달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우선순위가 밀리겠죠.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장치를 하나 제가 없앴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 고민할 만한 거를 내 글에서 미리 장치를 다 해제하게 만들어야지만 수익으로 연결돼요. 이 부분도 두 가지는 진짜 매출을 올릴 때 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제휴 마케팅은 뭐냐면 입소문을 내줄 파트너.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가 되면 당신을 찾는다. 위대한 가치와 콘텐츠를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소문내줄 파트너를 구하라. 이게 제휴 마케팅의 의미예요. 책에서 나온 거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휴 마케팅하고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결국에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것을 먼저 줘라. 그래야 얻을 수 있다. 저 이 질문도 강의할 때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다 주고 나서 사람들이 만약에 뭐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저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왜냐면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받기만 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까먹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요? 줘서 더 받을 수 있으면 고맙지만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음. 어쨌든 내가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다시 돌려받을 거란 기대를 하지 말고요. 그거는 어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도 제가 남편한테 이만큼을 했어. 너무 좋아해. 막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강요해서 막 나도 엄청 많이 이만큼을 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음. 네.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으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을 줬다고 해서 내가 기대하면 나는 힘들어져 못 받으면 근데 내가 이만큼을 주고 나서 준 거 끝.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줘서 그러면 고마워지거든요. 진짜 고마워져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먼저 주더라도 안 주면 뭐 어떡해. 그래서 뭐 괜찮아. 문제될 거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조금 편해질 거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자신의 포지셔닝, 그리고 정보의 상품화, 브랜드 전략, 지속적인 제휴, 이건 사람과 하는 거,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사람들이 더 나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거, 당신의 경험의 절망 끝에선 누군가를 일어서게 한다.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예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끌고 오진 않았고요. 저는 이 마지막에 문구,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이런 메신저에 일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의 경험이 정말로 절망 끝에서 누군가를 일어서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해. 더 성장하고 끝까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문구가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와닿았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한 1시간 반, 지금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마지막 장. 메신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공유 가치, 두 번째는 창조적 차별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화 전략, 네 번째는 같이 사는 상생 캠페인, 다섯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 여섯 번째는 존중의 커뮤니케이션. 제가 책을 여러 번 보긴 했나 봐요.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이야기인지가 눈에 팍팍팍 들어오는 게, 일단 마지막 챕터를 또 해볼게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이 공유하라. 공유 가치에 대한 의미인데요. 저는 이것 또한 되게 격하게 공감을 해요. 지금은 내 컨텐츠 당연히 소중하죠. 내 컨텐츠는 소중한데 내 거를 막 쥐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나눠줘도 돼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유튜브 가서 검색만 하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움켜쥐려 할 때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 정보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이 공유하는 게 맞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나눠줌으로써 자신이 더 성장해야 돼요. 여기에도 나오죠. 아이를 계속 품에만 끼고 있으면 그 아이는 결국 세상에 나가서 성장할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세상에 노출시키면 더 커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사실 그 자료들을 이용하고 구입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거를 도둑들이 겁내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도둑들을 겁내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창작자이기 때문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걸 누군가가 만약에 그대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겁낼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창작자이니까. 내 거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결국에 내 건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내 거 위에 더 많은 걸 쌓아가는 거죠. 뒤에도 나오죠. 나는 내일의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해. 저는 자신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크게 공감이 돼서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콘셉트 더 많이 차별화하고 그러면서 내 이미지 업그레이드하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이 공유하는 게 맞아요. 본인은 쥐고 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네, 공유하세요. 그냥 다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흉내내지 말고 훔쳐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 섹션의 요지는 바로 차별화이다. 당신 나름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당신 나름의 콘텐츠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열광시키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요. 그러면 우리의 명성과 매출은 올라갈 것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신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비슷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내가 지금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나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누군가는 시작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몰랐어. 나는 지금 떠올랐기 때문에 이거 내 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 누군가는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 그냥 솔직하게 언급하면 돼요. 저는 지금 떠오른 생각이었는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벌써 이미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받아들이면 되고요. 우리의 인간들의 감정과 경험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핵심의 성격상 비슷할 수도 있다. 다만 교육 상품과 프로그램은 매우 독특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생각한 걸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나서 그대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얹히고 나의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그 상품은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 걸 흉내내지 말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차별화죠. 상품화 전략, 지금 당장 바꿔야 될 세 가지. 이건 이제 웹사이트인데요. 웹사이트의 동영상 기반 댓글 기능 확대. 웹사이트, 우리는 뭐 사실 지금 블로그 하는 분들 많고, 저는 이제 카페, 이번 주 주말은 아니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저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랑 정모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카페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블로그라든가 이제 카페 관련돼서 는 기본적으로 동영상 기반이나 댓글 기능이 다 확대되고, 웹사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시고요. 실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다 되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게에서도 팔릴 물건이 보이도록. 네. 그리고 세미나 주관하는 방식의 개선, 퀄리티 올리기. 이 책에서 나온 거는 세미나를 미국에서는 되게 칙칙하고 지저분한 데서 한다고 해요. 이거는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칙칙하고 지저분하고 막 싸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예쁜 곳. 그러면 뭘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후기가 나와요. 후기가 잘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강의를 하시거나 메신저로 활동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걸 할 때 이런 게 좀 기반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판촉과 가치를 결합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음에 한두 달이 아닌 시즌 두어 분기를 미리 계획하라. 고객에게 가치를 줘라.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아이디어에 집중하라. 항상 여기 가치란 실질적인 콘텐츠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 그러면서 그들을 제대로 도우려면 그들의 목표를 생각해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고 실천하기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가치를 주라는 얘기거든요. 저 이거 보자마자 생각났는데, 이거 상관없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보면요. 다음 한두 달이 아닌 시즌 두어 분기 일정을 미리 계획하라. 사실 저는 막 시즌 두어 분기까지 미리 계획을 하지는 않는데, 제 거에 대해서는. 근데 한두 달 정도 전에는 이제 미리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4월달 강의를 3월달 한 초반 정도에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그게 다 마감이 됐는데, 그랬더니 4월이 편해. 모집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5월달 강의 공지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이번 주 내로 강의 그 모집이 다 마감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 남은 일정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실제 그것뿐만 아니라 막 중간중간에 다른 모집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조금 쉽진 않은데, 어쨌든 미리미리 하는 거, 일정 미리 계획하는 거는 되게 많은 부담을 없애주고 좀 편한 것 같아요. 고객의 서비스 마인드는 서비스 평판이 좋다는 걸 안심하지 말아라. 고객의 요청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고객 서비스 평판이 좋다는 걸 안심하지 말아라.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였냐면, 고객의 기존 평판은 실제 이 사람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규들이 유입돼서 사는 거기 때문에 평판이 좋아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조금 달랐던 게, 제가 생각하는, 특히나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블로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 내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평판이 좋다는 거 물론 안심은 하면 안 돼요. 근데 평판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 매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보는 시선이 달랐고요. 고객의 요청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요청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즉시 반응을 보인다면 고객은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안심할 수 있고 더 구매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자세인데요. 고객과 메신저는 서로의 팬이 되어야 한다. 고객을 존중하라. 그리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왜냐하면 본인을 찾아왔다는 거는 그들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고객들은 유능하다. 그리고 조언을 얻으려는 것만 보더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 상담사나 어떤 교관이 아니라 정말 친구로서 대해야 한다. 고객을 존중하는 만큼 더 많은 것을 기대해줘라. 이거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왠지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있다는 저의 믿음, 그리고 배울 점이 있다는 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존중과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대하고 있고요. 대한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최선을 다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는 매일 블로그로 그 어려운 블로그를 하고 있고 고객은 유능해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제 강의 오시는 분들 보면 막 어떨 때는 와 진짜 이런 분들이 왜 오지 싶을 만큼 변호사 요즘 변호사분들 정말 많이 오시고요. 변호사 막 전 미스코리아 심사위원 하셨던 분도 오셨고 아나운서 분도 오셨고 방송국 PD도 오셨었고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은 사실 많이 오시고요. 그 교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뭐 경력 단절된 분들이랑 하시더라도 이전에 경력 보면 너무 화려해. 그러면 제가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요. 와, 진짜. 그리고 어느 때는 그분들을 보면 막 콜라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와, 이분들이랑 진짜 뭔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런 팟캐스트 하려고 시작하는데 같이 하시려는, 이제 처음으로 같이 하시려는 분도 굉장히 이제 내공이 있는 분이시고요. 이야기만 듣더라도 이분은 좀 인터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되게 유능하신 분들 많고요. 그리고 상담, 네, 친구로서 대하는 것, 친구든 뭐든 뭐,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고객을 존중하는 만큼 더 많은 것을 기대해줘라.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고객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설명 따로 안 해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중은 상상하는 것보다 당신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려 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제가 8월 달에 작년 8월에 강의 처음 할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이 얘기하면 또 울컥할 수도 있는데 막 음성 녹음하면서 혼자 울컥한데 이거 뭐냐면 제가 8월 달에 강의하면서 그때 강의 시작 전에 링겔을 연달아서 이틀을 맞았고요. 그리고 그때 아기도 막 한참 아파가지고 둘이 같이 아프고 막 이럴 때였는데 처음 선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덤덤하게 섰고 쉽지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강의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잘한 건 아니었는데 음, 엄청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이번 울컥했다. 잠깐만요. 네, 다시 이어서 제가 강의할 때도 이 얘기하면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작할 때 제가 강의를 잘했던 건 아닌데 사람들이 엄청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후기가 진짜 잘 나왔고 두 번째 강의할 때는 막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마이크를 내려놨어요. 그 두 번째 강의 오신 분들은 아직도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단톡방에서 응원하시고 막 모임 같은 거 계속 함께 해주시고 막 이런 분들은 그날을 아실 거예요. 그날을 첫 번째 강의 때는 진짜 막 제가 울컥하는데 막 앞에 계신 분들 막 여자분들 같이 막 울먹울먹 했었고 두 번째 강의 때는 제가 마이크 내려놓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서 괜찮다고 막 이러고 나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게 컨셉이냐고 막 물어보실 정도로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 그래요. 다 똑같은 것 같아. 본인이 어떤 거를 새로 시작할 때 뭔가 되게 겁먹고 두려워하는 걸 새로 시작할 때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단계가 있어야지만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강의도 아닌데 막 1시간 20분 하면서 혼자 하면서 혼자 막 노트북 보고 하면서 울컥하는 건 또 저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학생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선생의 눈에 들어오는 것뿐이다. 역으로 너가 준비가 돼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상 준비하세요. 항상 준비해야지만 기회가 왔을 때도 잡을 수 있고요. 기회는 진짜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저희가 매달은 아니야 사실 지난달에 하고 이번 달에 하고 지금 다음 달까지 저희 그 소형처럼 정모라고 해서 세밭이 저희가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보통 한 3분 정도를 앞에 세워드려요. 예를 들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약사 언니님 워낙 컨텐츠에 본인이 있으셨던 분이고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강점 코칭 하셨던 희진님 세 번째는 유튜브 애슐리님 이렇게 세 분이 했는데 희진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 강의하는 걸 사실 처음 봤고 그분 인스타 통해서 이렇게 후기 같은 거 막 이렇게 보고서 와 진짜 이분 좀 팬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뵌 적도 없는 분을 제가 앞에 세우면서 자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치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세웠고 그리고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어서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강점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본인의 그게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30분 정도가 같이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분 강의 끝나고 나서 개인 컨설팅을 그 자리에서 15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가 되신 분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 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랑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었고요. 지금도 그분은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어쨌든 그렇게 준비가 된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되게 순식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희진님 말고 지금은 이제 닉네임 바꾸셨어요. 우리 오백성에 지금 같이 계시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예전에 꿈꾸는 곰탱님이라고 지금은 백다희님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그냥 온라인으로 마인드맵 강의를 부탁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그쵸. 지난달에 마지막에 그분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분 거 강의 듣고도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내공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딱 끄집어만 내주면 그냥 판만 깔아주면 본인들이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당신이 필요한 사람,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그 저자의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어라. 그리고 정직하라. 최선을 다하라. 가족을 돌봐라.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꿈을 따라라.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6가지. 그냥 정말 삶에 다 필요한 것들이죠. 내 자신이 되고 정직하고 최선 다하고 가족 돌보고 사람들 존중하고 꿈을 따라라. 이거는 사실 뭐 덧붙일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자체만으로도 좋아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좀 밝게 이거는 제 단독방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책을 이렇게 읽으면 항상 공유를 해요. 그때 조인트 사고일 때는 질문식으로 공유를 했고 백만장자 메신저 같은 경우는 뭐 질문할 게 없어요. 그냥 그 내용만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공유를 했고 여기 보면 숫자 18번 이거는 상단 18번 PPT 번호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계속 저 이런 내용으로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책 나눔 고마워요. 그리고 이런 거 해요. 콜라보 이 내용 이거 뒤에 제가 했나? 이거 PPT에서 빠졌나?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아. 메신저들은 항상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인 사람들이랑 기꺼이 나누는데 상호 협력적이고 자신의 모든 주제에 관해서 권위자일 필요는 없다. 메신저들의 지식은 적극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콜라보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되게 잘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분이 뭐 예를 들어 인스타 마케팅 같은 거 누가 인스타 마케팅을 엄청 잘해. 그럼 제가 그거를 배워서 제 강의에 접목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 강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보다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콜라보에 대한 중요성 상호 협력해라 유튜브 강의하는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주면 유튜브 강의하는 사람이 블로그 하는 나를 소개시켜줬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콜라보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이걸 들으면서 이게 콜라보가 맞구나 진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소영님 도대체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되게 빠듯해요. 오늘도 4시부터 일어나서 강의 공지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다음 거는 백만장자 메신저 책인데 진짜 소중해요. 이거 워크숍 형태로 챕터 해가지고 결과물 만들면서 하면 좋겠어요 라고 저 이 말 듣자마자 6월 달에 1박 2일 코스 만들었어요. 아니 디테일은 아니고요. 1박 2일로 잡아서 우리 이거 같이 가자라고 다른 분이랑 지금 얘기해서 진행 중이고요. 콜라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책이에요. 그리고 자가발전소 100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해 주셨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 내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렸죠. 이거 제가 메신저 아니더라도 수익형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거 자기소개 고민할 때, 할 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사람이 나한테 돈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돈을 쓰기 때문에 이런 소개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8페이지 이거 28페이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왜 당신을 믿고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지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캠페인을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방법은 결국에 잘 파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콘텐츠를 유료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공유했었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공유해라.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옮겨진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공유하고 다 푸는 게 맞고요. 왜 읽었는데도 새롭죠. 저도 한 번 봤으면 기억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3번, 4번 정도 보니까 정리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백만장자 메신저. 책을 파먹고 있습니다라고. 이거 어제 사실 저는 아니다. 이거는 그저께였고 어제 아침에 아기 보내자마자부터 PPT 시작해서 제 어제 계획은 음성까지 다 마치고 심지어는 오후에 강의 공지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둘 다 못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30분 PPT 70장 넘게 만들고 나서 영상 녹음하니까 딱 3장 하고 나니까 30 몇 분이 걸렸는데 딱 시계 보니까 7시여서 그냥 끄고 아기 데리러 갔다 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기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열 수가 없었고요. 백만장자 메신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다 접혀 있어요. 심지어 더러워. 항상 막 애기 있는데 저 애기도 막 와가지고 색연필로 막 낙서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책 볼 때 색연필을 바꿔가면서 보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 애기한테 인스타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시은아 엄마가 책 볼 때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기가 책을 막 보다가 그 얘기 묻자마자 바로 색연필을 들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기가 어리지만 19개월이거든요. 근데 어리지만 진짜로 다 보고 있구나 엄마가 하는 행동을. 시온이 제가 책 읽을 때마다 와가지고 뺏어서 자기가 책장 막 대신 넘기고 그러거든요. 진짜 그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네, 이거는 제가 사실 넣고 싶었는데 그냥 뺐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지금 딱 1분 아니야 1시간 30분 정도 됐고요. 내용이 좋았는지 잘 찍었는지 막 이런 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시간 30분짜리 파일이기 때문에 막 두 번, 세 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백만장자 메신저 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강의를 해야지 강의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면 이 책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많은 책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창직을 한다거나 1인 기업가로서 무엇인가를 한다거나 콘텐츠를 만든다던가 뭔가 팔 것이 있다거나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강의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이 책은 거의 교과서처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열어보면서 그런 부분 내가 어디를 접목해야 되는지 생각한다면 보는 방향이 좀 달라질 거고요. 특히나 그런 비즈니스 방향 10가지 단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몇 가지 제가 막 보면서 진짜 대박이에요 막 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까 가격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있었죠? 그런 것들은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아마 정말 다시 한번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저의 입장인 거고 각자의 입장에서 책은 그렇잖아요. 한두 번 볼 때 또 달라요.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네 번 볼 때. 왜냐면 제가 색연필 색칠한 것만 보더라도 볼 때마다 그 감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자가 조금 더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혹시 여기까지 다 들으셨다면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길어지면 이미 길어졌기 때문에 안녕. 다음 달에는 500성에 제가 미니 특강을 할지 책을 들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열심히 준비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긴 했는데 이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 끌게요.